41화 30대 초반인 지금 20대들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제발 이 남자 저 남자 다 사귀어봐라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연애 이야기를 하자면 20대 초반엔 꽤 예쁘장한 외모로 나름 인기가 있어서 대시하는 문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팔직곤, 지팔자 지각곤다의 아이콘으로서 주변에 저 좋다는 괜찮은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제가 좋다는 남자에게 빠졌었습니다. 한 번은 동아리에 제비같이 생긴 오빠한테 폴인럽해서 무려 2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오빠, 좋아요. 먹이는 거 아니죠, 사연자? 긴장한 거 연기한 거야. 알겠어요. 두 번이나 고백했는데 그 새끼는 나도 지은이가 좋은데 아직 내가 상황이 좀 안 되네. 근데 나도 지은이 좋아. 명확하게 거절도 안 하고 말을 돌리는 행태를 보여서 저를 무척이나 헷갈리게 했습니다. 그래놓고 동아리 사람들과 다 같이 등산을 가면 지은아, 오빠 손 잡아. 굳이 저를 마크해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빠의 멸치 같은 몸보다 제가 더 산을 잘 타는데 말이죠. 이상형을 말할 때 누가 봐도 저를 연상케 하는 비주얼과 성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그게 어장인 줄을 모르고 2년 내내 그 오빠한테서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 오빠에게 여친이 생겼고 전 마음을 고이 접게 됐습니다. 무척 쓰라렸지만 그래도 고백도 하고 후회 없이 좋아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 연애를 했냐고요? 아니요. 저는 G8 G꾼의 아이콘으로서 또다시 새로운 어장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남자는 같이 밴드를 하는 동갑내기 남자였는데 성격이 잘 맞아서 시험 시간에 같이 밤늦게 공부를 하다가 코노 가서 놀고 집에 가서 핸드폰이 뜨거워지도록 새벽까지 통화를 하곤 했습니다. 모두가 저와 그 남자애가 사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같이 보냈는데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설마 내가 먼저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싶어서 고백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멍청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전 여친과 재결합을 했더라고요. 개씨. 이외에도 저는 어장만 골라서 돌아다녔고 짝사랑의 아픔에 허덕일 때면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왜냐면 소개팅 앱도 승률이 100%였거든요. 때문에 어장 속 짝사랑을 하면서 무너진 자존감을 소개팅에 나가서 세우는 이런 식으로 카드 돌려막기처럼 멘탈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나쁜 짓이었는데 그때는 자존감을 높이는데 급급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렇게 나간 소개팅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사귀기도 했는데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가차없이 이별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1년 뒤에 아직까지도 난 내가 왜 채인지 모르겠어 이씨 제발 알려줘 라는 연락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좋아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귀던 남자들 중 유일하게 제가 정말 좋아해서 사귄 남자는 딱 한 명이었는데요. 터키인이었어요. 외교부에서 인턴을 하다가 만난 남자였고 서로 좋아하는데 고백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그 친구가 출국을 하는 날 제가 용기를 내서 먹인다. 사실 나 너 좋아해! 라고 고백해서 사귀게 됐어요. 시작부터 롱디였기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거리 연애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미안해. 우리 친구로 지내자. 그건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야, 울면서 자, 태도 전환 두 번째입니다. 멀리 있으니까 내 마음이 식어버렸어.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세 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긴데 너 한국으로 이민 오면 안 될까? 곁에 두고 싶어서. 자, 3개가 있는데요. 정답 뭔가요, 나비님? 정답은 1번이에요. 진짜? 네, 장거리 연애가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 성민이 구독자 지금 10명 빠져나갔는데요. 아유, 괜찮습니다. 성민이 어떡하죠? 결국 이게 헤어졌다는 얘기죠? 터키 분하고. 그렇겠죠. 친구로 지내자 했으니까. 결국은 헤어졌다. 극복은 못했다. 터키도 연애가 약간 그럼 약간 프랑스처럼 좀 이렇게 풀이에요? 굉장히 그 자유로운 나라예요. 이태리처럼?
그럼 사연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아하는 사람과 한 달을 겨우 사귀다 헤어지고 어장만 골라서 다니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관심도 낮아졌어요. 그러다 제 연애 사업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바닥을 찍었죠. 또 취업해서는 일에 적응하느라고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가 흐르고 어느 정도 직장에서 안정을 찾고 나서 현재 30대 초반이 된 제 주변을 둘러보니 남자가 1도 없더라고요. 외로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소개팅을 하더라도 20대 초반과는 다르게 애프터 승률이 100%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면서 정말 이대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닌 건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혼자 늙어 죽으면 고양이가 내 내장 파먹고 있고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이건 내 생각. 이젠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 좋다고 하면 좋든 싫든 일단 사귀어보자. 혼자 다짐하길 몇 개월. 드디어 느낌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마케터인 남자의 첫인상은 사실 무척 안 좋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맸거든요. 물론 입술과 피부도 고무죽죽해서 더더욱 그림자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나를 얘기하는 거 같아. 막 쫄려. 고무죽죽. 예, 검정 코트엔 보풀이 일어나 있었고 머리도 안 감은 것처럼 부스스했어요. 소개팅에 나올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주선자에게 듣기로는요, 제 사진을 보고 너무 만나고 싶다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추진했다고 들었는데 잘못된 정보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초면에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제가 힘들 때 보자고 한 건가요 혹시? 남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아니요, 저 평소에도 이러고 다니는데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화는 5시간 동안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니 놀라웠습니다. 남자는 말주변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굉장히 못마땅해 보였던 몰골도 나름 봐줄만하게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만남은 더 즐거웠어요. 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글쎄 영화관에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것도 스르륵 눈치 보면서 다가와 잡은 게 아니라 박력 있게 제 손을 팍 잡아서 영화를 보다가 너무 놀라 숨을 하고 참아야만 했어요. 근데 말이죠,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자가 제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제 양손을 꽉 잡고 쓰담쓰담 하는데 저는 그냥 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설렘이 식어버리다니 남자에게 괜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다음 만남 때는 남자가 고백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어떡하냐, 이 사람 곧 고백각이야. 근데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너무 두려워. 제발 닥치고 그냥 좀 만나라고. 이번엔 또 뭐가 문제인데?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도가 너무 빨라서 싫어졌어. 두 번째입니다. 아, 말도 잘 통하고 좋은데 외모가 너무 아쉬워. 세 번째입니다. 아, 알았어. 눈 딱 감고 만나볼게. 세 개 중에 뭐라고 했을지. 네 번째, 자고 싶지 않아. 저 입술에 뽀뽀하고 싶지 않아. 답은 1번이에요. 진도가 너무 빨라서 알고 싫어졌어요. 있네. 알고 계셨네요. 알고 있네. 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진도가 너무 빨라서 말고 여기에 뭐가 들어와도. 아니 네. 근데 나는 성민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뭐 겉모습이 나랑 안 맞고 이상형이 아니어도 성민 씨처럼 행동하면은 그죠, 100% 그럴 것 같아. 100%. 근데 이거를 성민 씨가 얘기해줘서 알아도 또 당할 것 같아. 성민 씨처럼 행동하는 여우새끼 있다는. 새끼 쳤어요? 알겠어요. 우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간호조무사입니다. 어떤 컨셉인가요? 이 사연을 제가 읽어봤을 때 약간 가녀린 느낌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냥 똥 마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상 불안에 떨고 있잖아. 남자친구 때문에. 저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만난 8살 차이 의사랑 10년째 만나고 있는데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제 가족 관계는요, 부모님과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빠는 회사 일로 바쁘시고 엄마는 늦은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일자리를 얻고 적응하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언니에게 큰딸, 엄마 없을 때는 너가 동생한테 엄마인 거야. 그니까 동생 잘 지켜줘. 알겠지? 엄마는 저와 두세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언니에게 저를 돌봐주라고 매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언니의 사이는 보통 자매지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친구처럼 사소하게 싸우는 일은 거의 없고요. 매번 제가 윗사람인 언니에게 꾸지람을 듣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저는 병원에서 일하다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친이 먼저 저한테 찝쩍거리면서 밥 먹자, 술 먹자 등 연락을 했는데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이 아저씨가 왜 이래 하며 피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두 번 밥을 먹고 술도 얻어먹다가 병원 회식날 첫 차가 없기도 했고 날이 너무 추워서 자기 집에 가자는 남친을 따라갔고 거기서 같이 자게 됐어요. 가녀린 캐릭터 맞나요? 근데 잠만 잔 거야 아니면 진짜 잠을 잔 거야? 잤나 보지. 남친은 연애 경험도 많고 여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를 능수능란하게 대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어디서 능수능란했는지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나? 약간 부럽기도 하고요. 그 점이 어른스러워 보여 끌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 남친은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냥 섹파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말투를 좀 바꿔야겠는데 이거? 내가 볼 때 되게 강한 여성분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냥 섹파 같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 여자친구가 너랑 연락한 거 봤어. 그래서 너 때문에 헤어졌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잠깐. 생캐. 그럼 그렇지? 아니 지가 잘못한 거고 결국 그게 걸린 건데 어쩌라고 싶었어요. 저희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나다가 제가 먼저 우린 무슨 사이야? 물었고 남친이 무슨 사이긴 여자친구 사이지 라고 답하면서 사귀게 됐습니다. 사귀면서 좋았는데 한 가지 잦은 트러블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였어요. 저희 집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 기독교래 또 몇 명 있는 거야 몸에. 기독교 집안이라 전 어릴 때부터 일요일마다 매일 교회에 갔거든요. 근데 남친은 쉬는 날인 일요일에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 늘 가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저도 어릴 땐 부모님께 등 떠밀려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믿음이 있기에 제가 자발적으로 가고 있는 거라 남친을 뿌리치고 교회에 빠짐없이 갔습니다. 교회 싸움 외엔 잘 지냈어요. 전 혼자 사는 남친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고 그 집에 들어가면 제 집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친은 저에게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렇게 사귄 지 4년 정도 됐을 때 남친 집에서 같이 자려는데 여자의 촉이랄까요? 뭔가 제가 오기 전에 누군가 이 집에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자고 일어난 아침 남친이 자고 있을 때 먼저 일어나 미친듯이 집을 뒤져봤습니다. 거실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검정 봉투가 묶인 채 버려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야 시체? 사용한 콘돔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 남친을 깨워서 에이씨 야 이러다 봐 너 딴 여자랑 잤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라. 왜 그래 진짜? 거실로 나가봐 거실로 당장. 남친은 거실에 나가 콘돔을 보더니 아 미안해. 아니, 내가 몸만 실수한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은 너야. 됐어 끝이야 갈게. 야 너 지금 여기서 나가면은 나 다시 너 못 볼 것 같아. 가지마. 전 여친도 남친이랑 사귀다가 남친이 저랑 만나고 자는 걸 알게 돼서 헤어진 건데 저도 그런 식으로 갈아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나가려는 저를 계속 붙잡고 실수라며 진짜 사랑하는 거는 저라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프였는데 남친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출근까지 안 했어요. 그 후로 뗀뗀한 사이로 지내다가 출근하면 맨날 얼굴을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 같은 그 직업이라서 그치 더 같은 그랬나 보다. 직장 보니까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미쳤어? 돌았어? 어떻게 만나? 내가 지금 바로 끝이야. 왜 그래 너?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세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안나가 첫 번째입니다. 내가 맨날 일요일에 교회 가서 외롭게 만들었나? 두 번째입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잖아. 세 번째입니다.
마음 준 건 아니고 잠만 잔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 셋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팽이님 정답은 뭐죠? 1번입니다. 내가 맨날 일요일에 교회 가서 외롭게 만들었나? 책임을 또 자기한테 돌리는. 예수님은 안 해로워?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아 보러 정답 가야지. 1번이에요? 네. 1번이래. 아 진짜 나이스. 별은 못 받아도 이건 맞췄고. 자존감 회복 중. 이제 해보겠어. 자, 그래요. 뒤까지 좀 이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변의 친구들은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라며 지금 남친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괜찮으면 갈아타라고 했습니다. 착한 친구들이네요. 사실 저는 이 남친 외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한창 더 연애를 할 시기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지금 남친과 계속 만나면서 이대로 제 연애를 끝내기엔 억울하다 생각해서 남친이 있는 병원에서 나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친구들 말대로 이 남자를 만나면서 소개팅도 하고 원나잇도 해봤습니다. 근데 잠자리도 남친보다 좋지 않고요. 마음도 안 가고요. 다시 남친에게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난 지 8년쯤 됐을 때 일입니다. 제가 교회 때문에 일요일마다 이 남자를 혼자 둘 때 설마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나? 하는 촉이 느껴질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과 의심이 있던 어느 날 남친 폰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자는데 남친 폰 잠금이 풀려 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와서 카톡을 살폈습니다. 뭐가 없더라고요. 그 콘돔 사건 이후 수시로 지우는 습관이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때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기분 알아. 그리고 저는 갤러리를 눌러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갤러리엔 남친의 섹스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장소도 저랑 늘 같이 잠들던 침대였어요. 참고로 영상은 여자를 찍고 있는 각도였고 저보다 나이 든 어떤 아줌마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떨리는 손으로 긴 장문의 편지를 써서 두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남친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안 받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누구에게 집착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이 남친이랑 만날 때를 보면 저의 못 보던 모습이 나왔거든요. 원래 전화를 안 받으면 그만이었던 제가 언제 한 번은 남친이 전화를 안 받자 아예 전화를 못 쓰게 해줘? 생각으로 100통 넘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나 싶어요. 저도 남친에게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아야 이 관계가 끝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열을 참다가 결국엔 마지막에 전화를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헤어져야지. 너 짐은 너가 와서 가져가. 네 물건 내 손으로 못 치우겠어. 미쳤어. 거기 있던 물건 더러워서 쓰기 싫으니까 다 갖다 버려. 아니, 네가 와서 처리해줘. 그렇게 제 물건을 가지러 가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이 사람 없이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연민의 마음이 듭니다. 저는 한 달 만에 남친 집에 갔습니다. 집안이 침대며 커튼이며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남친은 저를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이 남자 놈이 죄송합니다. 이 남자 자기도 모르게 이 남자가 놈이야. 뭐라고 했는지 첫 번째 너가 남아 있어서 기억이 나서 바꿨다. 두 번째 네가 더럽다고 해서 바꿨다. 세 번째 야 너 좋아하는 색으로 네가 좋아하는 걸로 바꿨어. 이렇게 2번입니다. 다 틀렸구만. 너가 더럽다고 해서 다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후로 얼굴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서 만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 남친과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 초반에 남친이랑 이렇게 만나는 사실을 부모님한테 말하면 이제 갭 차이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긴 했었는데 남친이 얘기하길 너 종교만 정리하면은 내가 우리 부모님 다 이제 해서 밀어붙일 수가 있어. 설득해서 너 평생 일 안 해도 먹여 살릴 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연자 입장에선 자기도 이제 40대니까 남자가 뭐 이제 40인데 바람 피우겠어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또 이제 고민되는 거는 뭔가 아깝다고 해요. 자기가 막상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싫대. 뭔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긴 또 싫고 그래가지고 안정감은 들지만 결혼하기 싫은데 진심으로 이 사람이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축복해줄 것 같다. 오히려 차라리 얘가 나 떠나서 딴 여자랑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주면 나는 그때는 축복을 해주겠지만 내가 먼저 이 남자를 내치진 못하겠다. 내가 그 마음 뭔지 안다니까. 네. 내가 이 여자가 자존감이 진짜 낮은 거야. 낮아. 아이가 이미 이 남자한테 속해 있어 이미. 저는 남자가 네. 작전을 짠다고 봅니다. 작전이요? 결혼하자고 하는 건 헤어지는 구실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진짜. 결혼하자고 하면은 도망갈 거야라고 생각해서 한
한 거라고 전생. 이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서 그 섹스 동영상 이야기 이후에 남자 친구가 발기가 안 된다고요. 8개월째 지금 노섹스 상태로 진짜요? 지내고 있다. 전 그래서 당장 도망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발기가 안 된다고. 결혼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남자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 널 사랑하고 가족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친구도 아 그럼 뭐 환경을 바꿔볼까? 뭐 호텔도 가보고 뭐 또 해봤는데 안 된다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요. 15화 남자분이네요. 저는 현재 모병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연애를 많이 못했습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외모 컴플렉스를 느끼게 된 건 대학 시절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대학 캠퍼스 낭만이 현실로 왔다는 생각에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친한 건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였을 뿐 시간이 지나니 3, 3, 5 짝지어 끼리끼리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해.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학과 선배들과 잘 어울려서 노는 친구들은 예쁘고 잘생긴 훈남 훈녀들이었고 과 CC도 대부분 얼굴이 잘생긴 친구들이라 좌절했습니다. 당시 동기 중에 제 눈에 가장 예뻐 보이고 성격도 활달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초반에 대학 생활을 활발하게 할 때 이 친구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여러 번 놀다가 집에 한번 데려다주면서 짧게 쓴 손편지와 함께 책을 선물해 줬는데요.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다며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였다는 게 중요하지. 그 뒤로 이 친구는 잘생긴 남자 동기와 CC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또 23살 때는요. 남자 5명, 여자 2명과 영어 스터디를 하다가 동갑내기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요. 좋아하는 티가 너무 나서 스터디 같이 하던 형님들이 도와준다고 하면서 티나게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국 그 형님들 중 한 명이 제가 좋아하는 여자와 사귀더라고요. 그 형님은요. 스터디원 남자 중에 키도 가장 컸고 얼굴도 제일 괜찮았습니다. 당시 사람에 대한 회의감과 상처가 커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첫 연애를 하게 된 건 20대 중반 때였는데 어떤 연상의 누나가 못생긴 저를 좋다고 해준 것이 고마워서 마음이 없지만 사귀었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 짧게 끝났지만 말이죠. 주변 친구들이 제 외모를 평가할 때 야, 넌 키가 작은데 뚱뚱해서 더 작아 보여. 이런다고? 어머. 야야야. 키보다 너 머리가 커서 비리 안 좋은 것 같은데.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고자 부정교합이었던 치아를 교정하기로 했고 교정 중에 양악에 불가피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시스템 많이 들었겠다. 수술이 끝난 후 렛미인에서 보던 큰 변화를 기대했지만 턱만 살짝 들어갔을 뿐 얼굴은 크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양악을 했다고 생각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못 먹다 보니 살은 많이 빠져서 자존감은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현재 다니는 병원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여성, 직장 동료와 제대로 된 연애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은 취미적인 면에서는 다른 점이 좀 있었는데요. 저는 독서와 영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했고 여친은 게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귄 지 100일도 안 되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데이트를 하고 여친 집으로 갔는데 여친이 휴대폰을 보더니 뭔가 감추는 듯 했습니다. 나 잠깐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가지고 아유 먼저 들어가 있어. 아주머니 아니에요? 아유 들어가 있으라고 총각. 제주도에서 아직 20대 후반, 20대 민박집 후반. 엄마 아니에요? 민박집. 그리고 월세는 밀린 거 빨리 내야지. 나 잠깐 차에 두고 잠깐 아니 아가씨 처음 해봐. 아가씨. 나 잠깐 차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2층 먼저 들어가 있어. 좋아. 다시 내려간 여친이 10분 동안 안 돌아오길래 걱정돼서 내려갔습니다. 여친은 어떤 남자와 차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아니 전 남자친구. 아니 사실 내가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너랑 사귄 거였거든. 헤어지고 너를 너무 빨리 만난 것 같아서 아니 전 남친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 저는 왜 그 전남친에게 미안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와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 첫 연애인데 이렇게 끊을 수는 없어서 덤덤한 척했어요. 그 후로 묻지도 않았는데 전남친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고백할게. 전 남친은 내가 게임을 통해 만났었어. 사는 곳이 부산이라 3년 동안 이치 장거리 연애를 했고
그렇구나. 아니 또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단톡방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술도 가끔 마시고 또 가끔은 이 사람들이 나 만나러 올라왔을 때 잘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재우기도 했었어. 뭐 잠까지?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 넌 보수적이라 이해 못하겠지만 난 이 집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 이후 여친은 제가 여친 집에 있는데도 게임을 할 때가 있었고 저는 그게 거슬렸습니다. 저기 게임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단톡방에서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만나는 건 안 하면 안 될까? 부탁할게.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이해하지 못할 거면 그냥 헤어지자. 나 헤어지긴 싫어서 참고 지내던 어느 날 여친이 제가 자고 있을 때 제 눈을 뭐 하는 거야 이게? 제 눈을 벌려서 홍채 인식 잠금을 풀고 제 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파이잖아요 이거. 지문을 하는 건 들었어도 눈을 벌린 거는 너무 웃겨. 잘 때 돌아가 있을 텐데. 되게 급했던 거지. 아니 영화에서는 누나를 빼가지고 내가 하는 건 본 적이 그래 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거기서 눈알 빼서 하잖아요. 여친구 보통이 아니구만. 여친은 제가 친구에게 여친이 게임상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게 좀 지친다는 내용의 어떻게 보면 뒷담화일 수 있는 카톡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화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는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앞으로 서로의 폰을 공개했으면 좋겠어.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러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미안해. 너 그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폰 공개는 안 하면 안 될까? 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두 번째. 그래 헤어지자. 너가 나 몰래 핸드폰 본 거 기분이 너무 나쁘다. 센 척. 세 번째입니다. 난 네 핸드폰 안 보잖아. 안 봐도 되는데. 정답은 1번. 무릎 꿇고 미안해. 너 그 아니야. 사람들이랑 그래, 이분은 연락하는 이런 거 분이라니까? 뭐라 안 할 아니야, 테니 아니야. 폰 공개는 안 하면 안 될까? 마음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네. 무릎은 안 돼. 너무 슬프네요. 무릎은 안 돼. 꿇어본 사람으로서. 그래서 무릎이 많이 달아. 사랑의 약자. 근데 무릎이 한쪽만 꿇었냐 두 쪽 다 꿇었냐 요거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아. 근데 한쪽 꿇었는데 나머지도 꿇어. 바로 꿇지. 자, 사연 그럼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기 싫어서 우리 관계는 1년을 못 가서 헤어졌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면 사내 메신저로 연락하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작년 하반기부터 일적인 것 외에 메러리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거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저에게 요청을 하길래 올 초 전 여친의 생일이 다가올 때쯤 마음이 다시 조금 생겼습니다. 교제 당시 첫 생일 때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너무 바빠서 생일 편지도 손편지로 옮겨 적지 못한 채 출력한 편지를 줬고 케이크도 만나기 직전에 사고 생일 선물도 화장품과 귀금속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서 스팀 다리미를 사줬습니다. 다려버리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왜 그랬는지 이불킥을 하고 싶을 정도로 민망하고요. 헤어진 후에도 이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현지는 여유가 생겨서 다시 만나게 되면 잘해주고 싶었고 안 되더라도 필요한 물건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충전기를 빌리러 왔을 때 저를 만날 때 사용하던 오래된 폰이 그대로길래 저는 최신형 휴대폰을 사고 손편지와 드라이 플라워를 준비해서 선물해줬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내 폰 배터리랑 액정 교체해서 아직 쓸만하다고. 핸드폰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전 여친은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는 받았습니다. 그 후로 기프티콘을 줬더니 고맙다는 카톡이 오고 일말의 가능성이 좀 보여서 그때부터 제가 좀 능글맞게 들이댔습니다. 커피 사줄까? 아니면 너가 커피 사줄래? 커피 사주라. 그렇게 올 초에 커피 한잔 하면서 저는 전 여친에게 헤어진 이후 중고차에서 새 차를 구매했고 가족들이랑 살다가 병원 근처로 자취를 시작했고 청약도 당첨됐다는 일도 여유로워졌다는 등 근황 토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제가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려는 순간 누가 뒤에서 어깨를 치길래 돌아보니 전 여친이었습니다. 낙낙. 나 5일 휴가 받았다. 그래서 내일 제주도 여행 가. 이치 얼마 만에 휴가냐? 진짜? 내일 제주도 몇 시 출발해? 내가 태워줄게. 근데 아직 티켓팅이랑 아무것도 안 했어. 헤어지고 다음날 저는 점심시간에 전 여친에게 카톡으로 제주도 갔어? 아니 아직. 비 온다는데 비행기 결항되는 거 아니야? 나랑 저녁 먹자. 크크크. 뭐래? 비 안 온다는데? 공항은 어떻게 가려고 했어? 내가 공항 데려다 줄게.
아유 택시 타려고 했지. 아유 근데 오빠는 일 안 해? 일하지. 그 택시비 나눠줘. 미쳤나봐. 나 곧 회의 들어가는데 반반차 쓸게. 아니야 괜찮아. 무슨 반반차까지 써. 회의가 시작해서 들어갔다가 중간에 나와서 전화를 했더니 5시 30분 비행기 예매를 했다고 해서 저는 급하게 반반차 휴가를 내고 3시 45분에 전 여친 집 앞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사간 집에서 제가 예전에 선물해줬던 어피치 쿠션 베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공항을 데려다주는 길에 헤어진 이후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난 소개팅만 몇 번 하고 연애는 못했어. 아 그래? 아니 난 했었어. 아니 근데 이제는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시간을 갖고 싶어.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안 할 거야. 난 이제 솔로를 즐길래. 빛이 나는 솔로도 데려다주고 난 뒤에도 계속 카톡을 주고받는 중입니다. 여행 중일 땐 답장이 빨리 오지 않았지만 사진과 함께 카톡이 왔었고 제주에서 돌아온 후부터는 답장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내 선물 사왔어? 작은 선물 사왔어. 뭐야, 그럼 지금 받으러 갈까? 자전거 타고 가면 금방 가. 내일 일 마치고 줄게. 아 준비하기 귀찮아. 근데 사실 며칠 전 저희 회사의 다른 부서 부장님께서 저에게 자네가 밝고 쾌활하니까 좀 조용한 상대를 만나보는 게 어때? 내 주변에 딱인 사람이 있는데. 저 사실 성격이 그렇게 밝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한 편인데. 아 그래? 그럼 반대로 텐션 좋고 쾌활한 여성 소개시켜주면 되겠네. 내 주변에 딱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 부서 직원이야. 빈말인 줄 알고 알았다고 하며 넘겼는데 다음날 다음 주 목요일로 소개팅 잡았는데 시간 괜찮지? 부장님에게 저렇게 카톡이 왔을 동시에 전 여친은 제게 제주도 어디 호텔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사진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장님께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소개팅 힘들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그 소개팅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요? 한 2, 3주 뒤쯤으로요. 세 번째입니다. 혹시 제 사진도 그분께 보여드렸었나요? 네 번째입니다. 제가 시간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내 직원 검색 후 사진을 보고 이 시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야, 근데 현실적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1, 2, 3, 4번 중에서 뭐일까요? 정답은 4번. 좋아. 다행이다. 3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채팅 앱을 통해 1년 정도 사귄 남친이 있는데요. 결혼 정년기에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남친은 40대 초반으로 매사에 무척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데이트 코스를 미리 계획하는 건 물론 만약의 경우까지 생각해서 차선 데이트 코스까지 정해두기도 합니다. 또 매일 배달 음식을 먹는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매주 음식 재료를 사와서 일주일치 반찬 해놨으니까 무서워. 이제 집밥 먹어.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이분? 죄송한 말씀이죠. 박수무당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자. 어머, 이게 다 뭐야? 자꾸 배달 음식 시켜 먹으니까 그렇지. 자기 좋아하는 장조림도 했어.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먹을 때는 한번 데워 먹어야 해. 꼭 챙겨 먹어. 먹었는지 매일매일 확인할 거야. 왜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길게. 여기 뭐 부드러운 남친. 네. 저는 초반에 이렇게 제 작은 부분까지 챙겨주고 기억해주는 남친에게 끌렸어요. 그런데 이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 좀 피로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남친이 강사로 일할 때 한 중학생이 화가 나 본인에게 욕을 한마디 했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하고 복귀하느라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애초에 인상 사나워 보이거나 말투가 투박한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고요. 밝은 인상과 겸손한 말투를 한 사람들이랑만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별로 없고 가족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 제 얘긴데. 가족하고 안 좋아. 아니 이거 친구가 별로 친구, 없는 친구. 거부터 제 얘기예요 완전. 남친은 지방 출신으로 어릴 적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형과 비교적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본인과 성향이 전혀 달라서 따뜻한 말로 존중해주기보다는 무시하거나 큰 소리로 화를 내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어머. 가족과 거의 연락 없이 지내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정 결핍도 좀 큰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저만의 시간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남친은 저와 함께하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토요일만 보고 일요일은 쉬면서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일요일 늦게까지 함께 있고 싶어 하며 주중에도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서운해하더라고요. 단순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약간 불안해하고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남친은 고집과 자존심도 강한 편이라 누군가가 자기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는 것이 싫어서 일하는 것도 본인이 주도하는 일 등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저와 작은 언쟁이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상대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남친은 본인의 생각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결혼했을 때 아이에 대한 대화를 했었는데 나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서의 보람도 크겠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이를 안 낳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얘기할 주제도 되지 않아.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 당연한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아이는 꼭 낳아야 되는 게 아니다. 너 계속 얘기하면 나 화날 거야. 이런 톤 맞나요? 애교쟁이네요 남친이. 사이코패스네. 웃으면서 화를 내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안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어봐. 난 안 낳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두 번째입니다. 알겠어. 이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입니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화내면 어쩔 건데? 정답 1번. 오. 들어봐, 난 안 낳는 것도 괜찮다고 오. 생각해.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게 이 남자가 사실은 이런 설득을 이 여자분께서는 논리형이라서 설득을 하는 타입이신데 이 남자는 대화 자체를 나와 다른 의견을 틀리다 그리고 화를 내는 이런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뭔가 싸움에 있어서 마찰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틀리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반찬을 해다 바치고 데이트 코스를 짜고 그거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해가 사랑이지 그냥 사랑을 때려 박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랑을 그 남자친구도 사랑을 책으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아봐서 그렇죠. 주는 법도 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쨌든 이 뒤에 둘 커플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착상으로 다툰 그날 밤. 그 대사가 어디 있어? 죄송합니다 사연자님. 저랑 다툰 그날 밤 역시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과 의견이 다른 것 자체를 틀리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이분과 오랜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까지 생각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본인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갈등 상황이 왔을 때 가까운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이 얘기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니 나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그 사람한테만큼은 진짜 잘할 거야. 뭐 유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대화 이후 남친은 이 문제로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친에 대해서 더 얘기하자면 본인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항목 검사를 해봤는데 거의 본인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남친이 어린아이처럼 약간 퇴행적인 말투와 장난을 치거나 삐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여린 사람으로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아 보입니다. 언제 한 번은 저한테 요리를 해줬는데 나 요리 맛있게 했는데 칭찬 안 해줘? 안 해주면 다음부터 안 할 거야. 아 뭐야 잘했어 진짜 맛있어. 난 슈퍼맨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뒀으면 좋겠어. 장난식으로 자신을 슈퍼맨 같은 존재라고 칭하고 무언가를 하고 난 뒤 꼭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칭찬을 안 해주면 서운해하면서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공원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으려고 했다가 안 돼서 포기하고 주위에 다른 아줌마나 아이들도 시도했다가 안 돼서 내버려 뒀어요. 근데 남친이 갑자기 고무줄로 묶어서 겨우 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와 너무너무 잘했다.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갑자기 왜 안 하던 칭찬을 해?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거 제가 고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네.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 도시락 싸줄 때도 이렇게 해주지요. 그랬어요. 정답은 2번. 이거 제가 고쳤어요.
정말 피터팬 증후군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대화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지칭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되게 약간 오글거리잖아요. 난 원더우먼이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나 거잖아요. 어벤져스. 원더우먼 같으세요 지금. 아 그래요? 구매랑 던져요. 책찍질 한번. 별도 2개 있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접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국회의원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육화. 전 37살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8개월 정도 만나던 여친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날을 알고 있던 여친은 제가 프로포즈하기 직전에 갑자기 자신의 가정사와 경제 상태를 털어놨습니다. 집안은 이혼 가정이고 모은 돈은 1,000만 원도 안 되며 결혼할 때 집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친이 당연히 평범한 집안일 거라고 생각했기에 충격적이었고 막막했습니다. 평소 여친이 만날 때 보면 씀씀이도 컸고 걸치고 다니는 옷이나 물건들도 고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서 안 쓰고 모은 돈이 1억 원 정도, 주식으로 다달이 들어오는 수입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 비해 결혼 자금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1억 정도 집안에 결혼 자금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여친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서 저보다 소득이 120만 원 정도 적습니다. 이 상태로 여친과 결혼한다면 맞벌이는 필수일 텐데 애 낳아서 키울 수 있을 여력이 될지, 또 여친이 외동인데 나중에 부모님까지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두려워졌습니다. 평소 여친을 볼 때면 저는 미래를 생각해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야 이거 그래프 봐봐, 내가 여기 공부 많이 하고 샀거든. 근데 올랐어. 아 진짜 뿌듯하다. 오. 자기야? 그래, 야 여기 봐봐. 아 여기 떨어졌어. 빨리 뺐어야 됐는데 욕심 부리다가. 아이고. 자기야 나 보는 거지? 보고 있어. 이게 대충 해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제 인터넷으로 책도 주문했어. 아이고. 어렵긴 해도 요즘 예적금 이율이 낮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다 벗거든. 야 너 뭐하고 있냐? 나 인스타 보고 있었지. 내가 염탐하는 여자 인플루언서 있거든. 완전 이쁘지? 이런 식으로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영혼 없는 반응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와 여기 되게 분위기 좋다. 나도 이런 카페 같은 거 자기가 차려주면 좋겠네. 너무 좋아요.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들어. 퓨. 농담으로 얘기한 말이긴 했지만 당시엔 여친이 결혼을 하면 일을 그만둔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여친의 집안 사정과 재정 상태를 듣고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치면서 비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친과 결혼하는 게 좀 억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일단 프로포즈를 뒤로 하고, 뒤로 했어 벌써? 아이고. 자기야 왜 가정사랑 지금 경제 상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니 내가 속이려고 속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속인 거야. 두 번째, 미안해,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었어. 세 번째입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정답은 2번. 미안해,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어. 뭐야? 할 얘기 다 하시는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뭘까요? 그래서 의미가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어. 그러니까 난 너 겉모습만 보고 네가 그래도 어느 잘 사는 정도 줄 알았어. 어느 정도 나 정도와 비슷한 줄 알았어라는 얘기겠죠? 되게 상처받았겠다 여자. 그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남자가 조금 연애를 못하는 스타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사연 보낸 사람들은 다 네.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우리 남자분을 너무 안 감싸줘서 괜찮나 이러더니 비수를 꽂네. 비수를 꽂아. 아니, 그러니까 약간 스킬이 부족한 사람 같아서 맞아요. 그냥 실제로 자기 속마음을 아유 미안해 이러면서 쭈구리처럼 겉모습만 보고 내가 오해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진짜 그래. 미안해서. 진짜 미안한데 내가 진짜 오해했네 이걸 말해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수도 있지. 39, 7이죠. 네. 요때까지 이분이 몇 번이나 연애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한번 있을 수도 있죠. 맞춰볼 때는 어. 저는 나 PD 말대로 네. 못했을 것 같아요. 많이 한두 못했을 것 번. 같다. 그것도 실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느낌상 쭉 연결선이 감정선이 없잖아요. 뭔가 여자분과의 어떤 진한 뭔가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되게 뭐라 형식적이다?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저희한테 사연을 보낸 건 이분이 경제적인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른 둘 사이의 어떤 뭐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두고 어쨌든 지금 집중해서 우리에게 사연 보내고 싶은 문제 있잖아요. 이분하고는 이 여자분하고는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저희 둘 사이의 라이프 스토리에서 이것만 떼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렇지.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변호를 한번 좀 그치. 제가 해드리네요. 맞아. 네. 요거 딱 사연만 봐서는 그러니까. 모르죠 저희가. 네. 자, 그렇다면 이 둘 사이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는지 사연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여친을 놓칠 수 없는 이유는 여친의 좋은 점도 많기 때문인데요. 여친은 다른 여성들보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멋있는 스타일입니다. 포스가 약간 커리어우먼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또 언제 한 번은 저희 부모님과 밥을 한번 먹었는데 예의 바르고 싹싹하고 분위기도 잘 맞추고 어른들한테 잘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딸 없는 집안에 활기가 돌 것 같고 무엇보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또 여친은 외모도 많이 예쁩니다. 이거 봐, 겉모습 보고 좋아했네. 자기도 똑같네. 그럼 답이 맞네. 겉모습만 보고 오해했다는 게. 애는 그렇게 빠졌겠지. 제 외모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뭐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웃기고 있네. 아니, 여친에 비해 떨어지긴 합니다. 못생겼다는 뜻이지. 아니 근데 잠깐만 그 여자친구가 좋은 아이템 하는 거랑 이 남자친구분이 예뻐서 이 여자친구 만나는 거랑 저는 맞아떨어지죠. 비슷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저는 여친을 좋아한다는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돈을 따지지 않고 일단 한 발자국 물러서서 여친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해주는가, 위해주는가, 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고생하면서 살아도 서로 아껴주고 행복하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사람일지 궁금했습니다. 그치. 여친은 연애에 있어서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제가 다 해주길 바라는 흔히 공주과라고 부르는 스타일입니다. 결혼 이야기도 제가 꺼내기 전엔 아예 나올 기미도 없었고 애정 표현도 먼저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방어 기제가 있는지 부끄러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먼저 오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애정 표현을 먼저 안 하니까 너 싫었구나. 이츠 마음이 떠났나 봐. 라며 힘들어했습니다. 항상 저는 노력하는데 여친은 받기만 바랬습니다. 또 찌질할 수 있지만 데이트 비용을 7대3 비율로 제가 할 때가 더 많은데 저는 여친에게 밥을 얻어먹을 때 잘 먹었다고 꼭 얘기하는데 여친은 제가 계산하고 나왔을 때 잘 먹었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플 수 있겠다. 이 연애가 만약 결혼이 된다면 전 단지 돈을 벌어다주는 ATM 기계가 될 것만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포기하고 살더라도 여친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선뜻 못하겠더라고요.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은영아,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 만약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마음을 느낀다면 좀 더 표현하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길 바랄게. 그러자 여친은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답했을지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 알겠어. 표현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돈 모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세 번째입니다. 일십. 3개가 있습니다. 자,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다행이다. 이거라도 맞춰서. 네, 이번에 맞았네요. 페르마. 형님들, 누님들 미칠 것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제대하고 이번에 복학한 25살 대학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저와 같은 학생의 부원 21살입니다. 아니 잠깐만. 웬일이야. 이런 상황이면 여자애가 복학생 오빠, 야, 아저씨 이런 느낌일 텐데. 저 냄새 안 나. 나이 차이가 저 냄새 안 나요. 자, 올해 초에 제가 이 친구에게 학생회를 같이 하자고 꼬셔서 같은 부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 친구에게 관심이 생기고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이 친구를 제 친구 한 명을 껴서 밥 사준다는 명목으로 약속을 몇 번 잡아 만났습니다. 제가 한 학년 선배라 그런지 밥 먹자고 연락을 하면 바로 나와줘서 약속 잡기는 너무 쉬웠어요. 현재 이 친구에게 본격적으로 연락하고 만난 지는 3, 4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한 주 한 주 있었던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첫 주에는 돈가스를 먹고 단둘이 볼링장에 간 후 마지막엔 맥주집에서 같은 과 학생들과 합류하면서 같이 놀았는데요. 1주차부터 많이 설렜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 컨택을 많이 한 여자였거든요. 꼭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사연자? 약간 이런 형님들, 누님들, 저 미칠 것 같습니다. 맞아 이렇게 흥분된 상태일 것 같아. 제 톤으로 읽으면 뭐가 느낌이 안 맞을걸요. 잡아요. 그 친구도 저에 대해 변태 같아. 약간. 그 친구도 저에 대해 크게 부담을 갖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가 더 많이 눈을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전 이때 삘 받아서 2주차 약속을 잡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약속을 잡고 2주 차에는 떡볶이를 먹은 후 벚꽃이 만개한 길을 산책했는데 이게 흥분 상태랑 이 설렘이 계속 느껴져. 너무 좋아.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뭔가 감성적이면서도 날씨가 대박이었습니다. 아, 도와줬네. 계속 서로 바라보고 웃고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 생각만 그런 거 아니죠? 그걸 우리가 판단해봐야 네. 되겠다. 술을 한 잔 분위기 있게 마신 후 그 친구를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가려는데 산책하실래요? 산책? 좋지. 공원을 2바퀴쯤 돌았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너는 연애할 생각 없어? 하고 싶죠. 이상형이 뭐야? 저는 바른 남자요. 제 이미지가 사실 바른 이미지라서 저는 바르기만 하면 돼? 아, 또 저는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어요? 아, 몰라요. 전 포기한 것 같아요. 오빠는요? 뭐? 이상형이요. 아 그냥 뭐 사랑을 하고 싶어. 예? 아니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날 그 친구랑 이어폰 한쪽씩을 끼고 어머. 벚꽃 엔딩을 듣는데 어찌나 설리던지요. 2주차 때 가장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끝났어. 이제 3주차 들어가요. 3주차 때는 스시를 먹고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카페를 갔습니다. 돈 없었어. 뭐가 애매해? 근데 카페에서 불청객인 남자 2명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 이 친구와 같이 수업을 듣는 2학년 복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남자들과 합석을 해서 같이 수다를 떠는데 그중 한 명이 완전 여우입니다. 저랑 이 친구랑 둘이 만나는 약속을 잡았던 것도 알고 있었고 예전에 이 친구와 둘이서 산책을 했었더라고요. 그 여우는 제가 좋아하는 그 친구에게 우리 소원빵 걸고 내기할래? 내기요? 네, 그래요. 내기에서 결국 이긴 그 여우는 그 친구에게 장난을 치면서 한다는 소원이 나중엔 치킨 먹기 쓸쓸할 때 안나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나한테 치킨 쿠폰 하나 있는 거다. 아, 네. 근데 안나는 왜 연애 안 해? 눈 높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상형이 뭔데? 이상형이요? 크게 없는데. 오빠는요? 나 구어운 여자. 구운 여자요? 귀여운 여자 주변에 누가 있지? 안나 정도면 귀엽지. 아, 이거 완전 이거 수작인데? 야. 아, 제가요? 아, 에이. 솔직히 이날 그 친구에게 고백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이 여우가 자꾸 방해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보다 먼저 설수칠까봐 불안한 마음에 고백을 빨리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녁으로 같이 고기에 술을 마시고 기숙사 앞 벤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말하길래 위로도 하고 들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슬슬 고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제 연애 경험은 고1 때가 끝이었고 그것도 고백받았던 거라 지금 고백하는 것이 태어나서 여자에게 처음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나는 너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 예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만나볼래? 너무 부담스럽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말이야. 2번째입니다. 아니 저기 2학년 학생회 부장 너가 맡아줄래? 하면서 말 돌리는 거. 3번째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1일 할래? 그 남자랑 치킨 먹지 마. 질투나. 정답은 1번. 야, 이걸 우리 한번 말을 만나볼래? 하셨다니. 너무 부담스럽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말이야. 아니, 내가 마치 지금- 거품이 안 넘치게 따라주듯이. 아니, 진짜 내가 지금 이걸 맞추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실이었다고 하니까.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이게 경험 없는 남자들이 내가 생각하기엔 멋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굉장히 나 혼자 멋있는 말이라서 이거 지금 하면 되겠지 하고 했을 때 말 같아요. 네, 이런 그러니까 종류의 본인이 말. 그동안 그 다듀의 그 가사를 계속 좋아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어떻게 말하셨는데 음성 메시지 한번 보내주실 수 있어요? 하지 마. 2번 죽이지 마. 저희가 들어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근데 들어보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알겠어. 너무 귀엽다. 자, 그냥. 귀여운 사연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백을 받은 그 친구는 오빠를 선배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럴 수 있지. 나도 너를 처음에는 그냥 좋은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밥 먹으러 갈 때 직원분들한테 깍듯하게 대하는 너가 이쁘게 느껴졌고 또 너가 매달 기부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아이고. 지금 아니면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난 너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예뻐서 좋아한 거야. 아, 끝까지 다시 예쁘다는 말하지 얘기는 마. 안 하네. 그 친구는 외면이 아닌 내면을 보고 좋아한 거라는 말에 흔들린 것 같더라고요. 살짝 고민하더니 저 그럼 정말 지키고 싶은 신조가 하나 있어요. 뭔데? 혼전 순결이요. 지켜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서 들었는데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당연히 지켜줄 수 있지. 그 후로 저희는 2시간 동안 서로 손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손 막 잡고 2시간 동안 2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전에 카페에서 만난 그 여우 남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여우를 내일 만나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과제 때문에 내일 같이 카페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 캔슬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대신 다음에는 절대 단둘이 만나는 일 없게 할게요. 아 그래. 이제 만약에 그 오빠가 또 만나자고 하면 오빠도 같이 만나자고 할게요. 그래 그러자. 근데 혹시 저희 사귀는 거 일단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걸리면 어쩔 수 없지만 우선 그러고 싶어서요. 왜 사귀냐? 서운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오빠 집에 놀러 가서 방에서 같이 드라마 보면서 지내면 재밌겠다. 나중에 둘이 여행도 가자. 섹스 없이.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좋지 그러자. 그날 저는 미칠 듯이 행복한 기분으로 그녀를 바래다주고 집에 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새벽 6시 25분 그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왜 불안하게 왜 그래? 오빠 일어나서 카톡 보면 연락 주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20분 후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7시에 전화했다고? 무슨 일이야? 오빠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첫 번째입니다. 어젠 취했었나 봐요. 저 사실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벌써 보고 싶어요. 우리 오늘 브런치 같이 먹을래요? 세 번째입니다. 제가 어제는 술김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혼전순결이라고 했던 말 취소하고 싶어요. 네. 여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지 새벽 6시 25분의 카톡입니다. 정답은 3번. 제가 어제는 술김에 그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거 착한 분이야, 같네요. 이분이. 그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이어집니다. 조금 더 있어요. 네. 그 아이는 제가 좋은 오빠인 건 아는데 그 이상으로 느낀 적이 없다며 어제 있던 일을 없던 일로 하고 평소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더 고통스럽다 이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된 거잖아. 2시간 동안 잡은 게 있잖아, 손을. 그 그러니까. 느낌이. 저는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지만 당연히 잡히지 않았고 결국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고백 선곡 이후 막 손잡고 서로 머리 기대고 참고로 머리 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 정수를 깨끗이 씻었네요 저희가. 내가 잘할게 진짜 잘할 거지 등등 대화를 나눴던 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형은 야 원래 여자는 갈대 같은 거야. 특히 술 먹고 다음날 더 그래. 네가 한번 흔들어 놨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질투심 좀 유발하고 질투심 좀 생기면 그때 다시 잘해주면 돼. 그러면 100% 돼.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곧 부서 회식 때문에 무조건 만나야 하고 5월에 학생회 활동이 많아서 자주 봐야 하는데 어쩌죠? 제발 형님 누님들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요. 귀여워. 그러니까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얼마나 사랑을 하고 싶을까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진다. 불타는-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이분. 28화 28살 여자 직장인의 연애 고민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성형수술을 한 뒤 잠깐만 28인데 왜 82살처럼 얘기해? 약간 그 인간극장 느낌으로 근데 이번 제 얘기 아니에요? 졸업을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가 성형수술을 한 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달려갔다는 게 웃겨. 스스로 예뻐졌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었지만 제가 성형한 거를 모두가 알아보는 것 같아서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다들 선후배 남녀 가리지 않고 친해지자는 분위기 속에서 남녀 간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전 185cm의 보드리 오빠가 가장 마음에 들었지만 연애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몰랐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자꾸 제가 좋아하는 보드리 오빠의 친구인 쭈꾸미 오빠를 저와 엮으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보드리 오빠는 제 마음을 모르는지 엄청 예쁜 언니랑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그 언니는 제가 성형을 2번 더 해도 못 이길 외모에다가 성격도 털털해서 오빠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기운이 빠지려던 찰나 보드리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몇 교시 수업이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볼래? 전 그때 보드리 오빠마저 나를 쭈꾸미 오빠랑 엮으려고 그러려고 부른 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반. 아니면 보드리 오빠가 나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걸까? 하는 기대 반으로 나갔습니다.
오빠랑 만나서 학교까지 같이 걸어가는데 학교가 가까워져 갈 때쯤 보드리 오빠는 애나야, 나랑 사귈래? 학기 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 옆을 쳐다봤는데 오빠의 바람직한 키와 얼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표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전 그저 작은 목소리로 좋아요. 그러다가 선배들과의 술자리에서 안나 보들이랑 사귄다며? 근데 안나 눈 한 거지? 네. 뭐 한 거 같아. 티 많이 나. 1년밖에 안 돼서 그래요. 그때면 오빠가 귓속말로 괜찮아, 안나야. 너 코 이쁘잖아. 코도 했잖아. 전 오빠에게 차마 코도 수술한 거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전 오빠랑 만나면서 혼자 속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상냥한 걸 다 알아서 오빠가 아깝다고 뒤에서 욕하진 않을까? 오빠는 사실 날 안 좋아하는데 친구인 쭈꾸미 오빠가 날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경쟁심에 날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빠는 나랑 사귀면서 왜 자꾸 동아리에 예쁜 언니를 친하게 지내지? 전 또 소심한 성격으로 보드리 오빠가 그 언니랑 같이 있는 게 멀리서 보이기만 해도 도망가 버리곤 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처음에는 남들처럼 그 마음이 좋고 만나는 게 기대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감정이 나 혼자만의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우울해집니다. 좋아하는 것을 겉으로 절대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면서도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격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릴 때 읽었었던 소설, 야한 소설 때문인데요. 캐릭터. 내용은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여자 사이에서 남자 주인공이 점차 순수한 여자에게 마음을 뺏기는 건데 이걸 보고 난 뒤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이미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드리 오빠를 만나면서 철벽이 심했는데 그것도 첫 남친이라 더 완벽한 철벽녀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좋아하는 걸 보여주면 왠지 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때문에 당연히 연애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오빠랑 친해지지 못해서 친밀감도 쌓이지 못하고요. 진도도 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카톡으로 오빠 우리 헤어지자. 카톡으로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얼굴 보고 말하자. 막상 만나서는 서로 안부 정도의 대화만 오가다가 잘가 하고 헤어졌습니다. 전 오빠 앞에서는 울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는데요. 그 이후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분명 헤어지자고 한 건 전데 말이죠. 전 정말 제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얼굴도 키도, 그리고 전 첫사랑이랑 결혼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오빠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오빠랑 헤어지고 버스 앞자리에 혼자 앉아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는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어찌나 나던지요. 집에서는 방 안에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라를 잃었어. 가슴이 너무 아파.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본 언니는 아유 야 이년아 네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그래놓고 왜 울고 자빠져 있어. 남자 새끼들은 다 죽었다니까.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빠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한다면 날 잡을 줄 알았어. 두 번째입니다. 오빠가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길 바란 것 같아서. 세 번째입니다. 어차피 나는 그 언니한텐 안 돼. 자, 자존감 다 바닥이네요. 정답은 2번. 오빠가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길 바란 것 같아서. 그래 망상에 빠져있다니까. 지레 생각한 거군요. 그럼. 지레 어먹은 거야. 사연 이어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애 방식이 심해진 건 언니와 친구들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왜 남 탓을 해? 그러니까 언니 탓하고 지금 야설 탓하고. 네. 주변 친구들이 거의 다 솔로라서 제가 연애한다고 하면 놀려댔습니다. 또 언니는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합니다. 물론 비혼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언니가 약간 신경은 쓰여요. 아무튼 그렇게 A 오빠와 헤어진 후 괜찮다가도 연애가 하고 싶어지면 항상 오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면 같이 갔던 공원에 가서 울면서
오빠가 군대 제대하면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혼자 했죠. 또 오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보드리 오빠와 친한 친구를 괜히 만나서 오빠 소식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 연애하지 않고 2학년 내내 오빠를 기다렸고 길에서 우연히 제대한 오빠를 보게 됐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인데 전 어색한 인사만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붙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용기도 나지 않고 왠지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에 3학년 여름방학에 합숙 운동 프로그램 국토대장정을 신청해서 참여했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두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행 요원과 옆조 조장이었는데 둘 다 제게 마음이 있다면서 고백했고 전 둘 중 누구를 만나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키가 큰 편인데 두 남자분 다 큰 편은 아니라서 제 고민은 더 깊어졌어요. 보드리 오빠 이후로 제 심장은 185에게만 반응했거든요. 그러다가 전 그 당시에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연락을 준 건 진행요원이니까 먼저 진행요원이 연락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요. 또 당시 진행요원이 완장차고 삐삐 호루라기 부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귀자고 하는 순간 제 철벽 기질과 유교 사상에 치솟으면서 이것저것 기준을 높게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별로인 점만 보이고 스킨십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문제인지 저 오빠 문제인지 고민하고 있을 때 오빠가 잠깐 보자고 해서 나갔는데 귀에 뭐야? 피어싱 했어? 피어싱한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별론지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 또 사귄 지 100일도 안 가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다시 솔로가 되었고 외로운 주기가 돌아오면 또 보드리 오빠를 그리워했습니다. 모텔에 가보지 않았으면 연애 안 한 거라고 했죠. 누가 그런 기준을 세우신 거죠? 전 키스도 못 해봤어요. 제 연애의 문제는요, 표현 못한 감정이 계속 쌓여서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 망상을 하게 됩니다. 거의 제 마음속에선 결혼까지 가버려요. 사실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는 저는 누굴 좋아하면은 타로를 봅니다. 대학생 때는 친구들이랑 자주 가게를 갔었는데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타로를 구독해 10월에 나에게 나타날 사람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 이런 썸네일들이 박힌 영상을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또 그게 신기하게 아주 잘 맞아서 내내 망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돼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보드리 오빠가 공무원 준비 중인데 저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고 자존심이 센 성격이라 원하는 모습을 이루는 게 연애보다 중요할 것이다 라고 나오면 그래 오빠가 나한테 그래서 다가오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혼자 그냥 오빠 이해를 해줘요. 하지만 현실에서 시그널이 없으면 혼자 실망하고 우울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전 누굴 좋아하게 되는 게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웨이크보드라는 걸 해봤는데요. 보드 위에 서는 것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간신히 선다고 해도 제 머릿속에는 곧 또 빠져서 물 먹겠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간 또 우울해지겠구나. 그래서 한 번은 좋아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서 호감 있었던 오빠를 제 친구에게 소개시켜준 적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오빠였는데 제가 친구들이랑 놀면 제가 있는 곳으로 맨날 오겠다고 하길래 저한테 호감이 있나 싶었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바로 머릿속엔 오빠는 오래 사귀었던 여친이 있으니까 나랑 사귀면 내가 비교 당하겠지? 난 연애 고자니까. 웬일이야. 오빠랑 다른 부서긴 하지만 오빠가 우리 팀 부서 사람들이랑도 친한데 사귀는 건 그렇다 쳐도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 오빠 생각하는 저를 발견하자 또 우울해졌고요. 그냥 그 우울에서 빠르게 탈출하고 싶어서 제 친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결국 둘은 잘 안 됐는데 솔직히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여기서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 선택지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빠 마음에 내가 있어서 잘 안 된 건가? 두 번째입니다. 친구 소개시켜줬던 남자는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마음 정리하기 쉽겠다 싶겠어. 세 번째입니다. 한심한 년, 답답한 년. 이건 누굴 향한 얘기일까요? 본인 아니에요? 본인. 본인을 향해서. 정답은
2번 친구 소개시켜줬던 남자는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마음 정리하기 더 쉽겠다. 근데 분명히 1번도 생각했을 거야, 아니, 이분이. 1번이야 정답. 내가 내가 봤을 때 1번인데 무조건 쌍년 1번이야. 되기 싫어서 맞아. 2번으로 이제 우리한테 맞아. 보내준 거야. 맞아. 무조건 1번이 베이스로 있어요. 그렇지. 이게 좀 약간 사춘기 여성 같은 행동을 하긴 했지만, 이 1번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지. 11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20, 30대 폭음과 폭식을 버릇처럼 즐긴 탓에 비대해진 몸을 관리하고자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서 가벼운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원이 성대모사인가요? 얼마 전부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보통 체형에 꾸준히 조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 균형 잡힌 탄탄한 몸매를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옆을 앞질러 지나갈 때마다 그 뒷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야릇한 성적 매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분을 이성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감정은 없는데 말이죠. 저에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독서 모임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다가 사귀게 된 진 2년 정도 된 여친인데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인들은 결혼을 안 하냐고 묻지만 정작 저희들은 결혼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 여자친구가 성적인 대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여친은 누가 봐도 예쁘고 세련된 외모에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볼륨감을 가진 날씬한 몸매를 소유한 여성인데 말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만나기만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열정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성적인 욕구가 10이라면 지금은 3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자신감이 바닥인지라 요즘은 여친과 가벼운 스킨십만 하는 정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잠들기 전에 샤워를 하면 남편은 공포에 떨며 자는 척한다는 흔한 유머가 공감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꼬무룩.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에 어여쁜 사진이나 영상물들을 보고 자위를 하는 것이 만족감이 더 높고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긴 했으나 사실 저는 외모 콤플렉스가 강한 편입니다. 대학생 시절 1년 넘게 짝사랑한 같은 학년 여학생에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고 친구들 무리해서 놀 때 같이 놀아서 대화 몇 번 한 정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에서 사랑은 용기 있는 자만 쟁취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내서 야, 나 너 좋아하는데 우리 사귈래? 아 미안 나 남자친구 있어. 그래? 아, 몰랐네. 미안.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며칠 뒤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에? 무슨 소리야? 배상순이게 남친 없는데? 얼마 전에도 나한테 남소해달라고 했는데? 또 한 번은 전철에서 자리가 나서 앉았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분이 불쾌한 표정과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다른 칸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냥 자리가 나서 앉았을 뿐이고 별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 이후로 이성이 불편하고 말을 건네는 일이 두려워진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는 제 성격의 단점은 너는 싫은 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이치 뭐랄까 현명함이 좀 부족하고 이치 자존감은 바닥이 나서 되려 삐뚤어진 심술만 남아있는 것 같아. 장점을 말하면서는 남의 슬픔을 자기 일인 양 같이 슬퍼할 줄 알고 또 친절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말해줬었습니다. 사실 평소 저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여자친구의 태도에 가끔씩 트러블이 있긴 했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다투다가 화를 참지 못한 여자친구가 주행 중에 차에서 내리려고 해서 실랑이를 한 적도 있고 실제 정차 중에 모르는 곳에 내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여친과 드라이브 중에 길가 안쪽에 오래된 동네와 폐가인 듯한 건물이 보이길래 나는 저런 걸 보면 정겹고 서정적인 마음이 들어. 저곳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은 없거나 다른 곳에 갔겠지? 어디로 흘러갔을까? 이런 술주정 같은 말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너는 과거에 안주하고 현실을 외면한 사람 같아. 좀 현실적이고 영리했으면 좋겠어. 그날따라 오랜 시간 운전으로 짜증이 나기도 한 저는 큰 소리로 아니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내가 해주는 이야기에 집중해주면 안 돼? 이거 봐봐. 말을 또 이렇게 듣잖아. 나는 널 비난할 마음도 없고 너의 그런 노인 같은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 이러면 어떨까? 제안을 한 건데 네가 화를 내면 나는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에 대해 평가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자 여친은 큰 소리로 네 얘기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서 사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4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얘기를 들었는데 야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내려! 두 번째입니다. 뾰루퉁하고 아무 말 없이 목적지까지 달린다. 세 번째입니다. 핸들 한번 치고 됐다 말을 말자. 네 번째입니다.
머리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내가 지금 피곤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었나 봐. 자, PD님. 답은 4번. 내가 지금 피곤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게 10년을 사귄 내공인 거야. 이유야 이게. 맞아, 그러네. 10년을 사귄 10년 사귀었어? 10년 아니 사귀었대. 10년 안 사이고 10년을 알고 2년 2년을 사귄 거지. 죄송 가짜 뉴스. 그러니까 아니면 여자친구가 또 막 약간 융단 폭격 할까봐 미리. 그게 무서워서 그냥 딱 잘라내신 것 같아. 답답하다. 자, 사연 계속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문제는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한 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고, 여친의 문제는 같은 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에서 같은 편이 시합 중 파울을 범해 상대편과 물리적으로 충돌을 빚어질지라도 같은 편이라면 우리 편의 잘못이라도 같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는 잘잘못을 가려주는 심판일 뿐입니다. 제게는 같은 편이라고 느낄 만한 한두 마디의 격려와 위로라면 충분하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데, 여친은 주의! 경고! 퇴장만을 외칠 뿐입니다. 야 나가! 이런 여자의 심리 정말 모르고 궁금합니다. 만난 지는 2년이지만 안 지는 10년이나 된 오래된 관계인지라 남은 건 정밖에 없는데 사랑이라는 껍데기를 씌워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켠엔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만났을 때처럼 떨림이나 설렘, 그리고 스킨십을 포함해 잠자리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아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 혼자 자문하곤 합니다. 그래도 여친과 잘 맞는 점은 취미입니다. 독서 모임으로 만나서 그런지 서로 역사나 문학 장르에 관심이 많아 그런 부분을 주제로 대화를 할 때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저보다 공부가 깊은 그녀에게 배울 점도 많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무형의 철학 도서를 오디오로 듣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산책과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해서 방방곡곡을 드라이브로 섭렵 중입니다. 하지만 지갑 사정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 돈 문제가 싸움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최근 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 전 아침에 조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제 눈에 들어와 성적 매력을 느끼게 했다는 그 여자분, 조깅하시는 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은 제 앞을 뛰어서 추월하는가 싶더니 천천히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실수인지 머리끈을 툭 떨어뜨리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는 머리끈을 주워 여성분을 불러세워 전해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남모르는 이성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민망하기도 하고 용기가 나질 않아 어쩌지? 주저하는 사이에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그 여성이 흘리고 간 머리끈만 손에 쥐고 나머지 바퀴를 돌고 돌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바퀴를 걷는 동안 제 손 안에 있는 그 머리끈의 감촉에서 묘한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근실이 기분이 좋아지고 코에 가져다 대면 그 여성분의 채취가 느껴져 황홀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 머리끈을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 운동을 할 때면 그 여성분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며 육체적인 성욕이 정신적인 성욕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크라임을 듣다 보면 비접촉 성범죄에서 접촉 성범죄로 발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저희 내면에도 그런 범죄적인 인자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만 이런 변태적인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여친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여친과 뜸해지긴 하지만 성관계도 가끔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며칠 전 저는 또 그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앞질러 뛰어가고 있는 여성분을 보면서 저는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그 여성분의 머리끈을 꺼내서 여기서 남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선택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 하면서 이렇게 준다, 머리끈을. 두 번째, 그 자리에 서서 냄새를 맡아본다. 더러워. 자, 세 번째, 그 머리끈을 그분이 떨어뜨렸던 장소에 다시 톡 둔다. 네, 3개가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역시 아무것도 못했군요. 그렇죠. 냄새를 맡. 결국은 이분은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분께서 해주셨던 말이 있잖아요, 나피디님. 네, 이분이 앞으로도 저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을 시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다들 조용히 바쁘게 운동하는 아침에 모르는 이성에게 말을 건네는 건 신뢰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그 장소를 꾸준히 이용해야 하는지라 다음에라도 만나면 아는 척을 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분에게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